Whoa, whoa, whoa. I got a premonition, I'm dreaming you and I. All my darkest fears are coming outside. We got a billion reasons, we got this melody. And you can trust me, baby, we got everything. Call me whenever you feel alone, babe. And when you need to cry, I'll be by your side. 안녕하세요, 리얼리뷰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차량, 지금 앞에 보이는 말리부 차량입니다. 말리부 차량은 반세기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차량이고요. 지금 국내에는 2011년 처음 선보였고요. 그에 반해 이제 GM의 본고장인 미국에서는 반세기 넘긴 아주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 차량입니다. 말리부 1세대가 1964년도에 처음 출시를 했는데요. 우리나라엔 이제 2011년 처음 8세대가 들어왔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더 뉴 말리부 같은 경우에는 9세대 페이스리프트 버전입니다. 네, 말리부 9세대 같은 경우는 2016년에 모델이 변경되었고요. 2016년에 올류 말리부로 처음 나왔다가 이제 18년 말에 19년식으로 부분 변경 모델인 더 뉴 말리부로 변경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차량은 더 뉴 말리부 차량입니다. 일단 전면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엔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 이제 HID로만 선택이 가능했는데 9세대 넘어오면서부터 LED 라이트가 선택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크게 바뀐 부분이라고 하면 그릴 부분이 가장 크게 변경되었고요. 중앙에 보이는 크롬 라인은 그냥 딱 봐도 미국차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크롬을 많이 강조해 가지고 강인한 차량이라는 느낌이 조금 많이 들고 약간 어떻게 보면은 럭셔리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제 후면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후면을 보고 계시는데요. 후면의 큰 틀은 이제 기존 전 모델인 올류 말리부와 크게 달라지진 않았는데 가장 크게 바뀐 게 이제 헤드라이트 같아요. 기존 모델보다 약간 입체적으로 많이 변경되었고요. 불이 들어오면 조금 더 많이 화려하다는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 모델이기에 이제 양쪽 듀얼 머플러가 있고요. 듀얼 머플러로서 이제 약간 달리는 차량이다, 나는 잘 나간다, 그걸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면 후면이 조금 많이 바뀐 데 반해서 측면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인치 휠이 기본 적용이고요. 이제 컨티넨탈 타이어가 들어가긴 했지만 이게 성능이라든지 스포츠성보다는 이제 정숙성과 승차감 위주로 장착되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실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독자분들과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차량은 프리미어 등급이에요. 등급이 3가지밖에 없는데 사실 위쪽은 레드라인이라고 해서 디자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프리미엄이 등급이랑 뭐 옵션 차이가 없기 때문에 풀옵션 차량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기본적으로 8인치 고해상 내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지원하는 애플 카플레이어라든지 그리고 안드로이드 오토라든지 그런 부분도 전부 다 지원되고요. 터치도 이제 이전 모델보다는 확실히 반응이라든지 터치감이라든지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보시기에도 굉장히 빠르다는 걸 느끼실 거고요. 터치감도 굉장히 부들부들한 느낌이에요. 내비게이션과 더불어서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를 지원하는데요. 음질을 제가 처음에 듣고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이 정도 그래도 GM에서 음질을 그래도 많이 신경 썼구나. 대부분 보스라 그래도 많이 안 좋은 편이 좀 많은데 GM의 말리부 같은 경우에는 보스 사운드이지만 좀 많이 준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드라이브 하시면서 음악을 들으시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느껴질 정도의 성능이고요. 중간 센터 페시아 보시면은 지금 제가 통풍을 켜놓은 겁니다. 혹시 시청자분들께서 오해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저는 약간 조금 불편한 부분으로 많이 다가오더라고요. 정차했을 때나 신호 걸렸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운행을 하다가 이제 조금 더울 때가 있어요. 등에 좀 땀이 나고 허벅지에 땀이 찰 수 있는데 통풍 시트를 급하게 켜고 싶은데 나는 정확히 켰는데 빨간불이 들어와서 약간 조금 온열 시트를 킨 게 아닌가 착각할 때가 제가 많아요. 대부분 현대 기아라든지 수입 차량도 마찬가지지만 통풍 시트가 들어간 차량들은 대개 통풍 시트는 파란불이 들어오죠. 그래서 지금 3단계 조절이 되시는데
온열 시트나 통풍 시트나 색깔이 똑같아요. 당연히 위치는 많이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 운전하는 입장에서 위치까지 뭐 이렇게 계속 생각이 들진 않잖아요. 그래서 오래 운전하신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잠깐 운전하시거나 차를 구입하신 지 얼마 안 되셨을 때는 약간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제가 좀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출고한 다음에 이 부분을 뭐 파란색 LED로 바꾸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를 출고하기 전에 미리 GM 쪽에서 그렇게 나왔으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에어컨 부분도 마찬가지로 단수 표시가 안 돼요. 그냥 단수가 게이지로 표시되고 위에도 마찬가지로 게이지로 표시되긴 하는데 몇 단인지 나와 있진 않아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제 파란색으로 LED가 점등되거든요. 이것도 뭐 굉장히 편한 부분은 아닌데 사실 뭐 큰 부분은 아니지만 비중을 크게 차지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조금 단수로 표시되거나 아니면 둘 중에 한 군데만 단수로 표시되더라도 조금 더 편하게 운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부분이긴 합니다. 조작은 크게 불편한 부분은 없어요. 여기서 이제 선택할 때마다 내비게이션 쪽에 전부 다 안내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크게 불편하진 않은데 단수 부분과 통풍 시트의 LED 이 두 가지는 약간 조금 변경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이패스가 기본적으로 적용되고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전에 운행하던 차량은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이 차량을 운행하면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어서 불편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지금 보시는 이제 8인치 슈퍼비전 클러스터라고 이렇게 된 옵션인데요. 대부분 계기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아날로그면 아날로그, 디지털이면 디지털로 들어가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약간 특이하게 8인치, 중간에 8인치는 디스플레이고 양쪽 게이지, RPM이라든지 오일 게이지 같은 경우에는 아날로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조금 잘 만들었다고 제가 생각된 게 주행을 하면서 이제 위쪽에 속도가 나오다 보니까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굳이 없다고 하더라도 운전하면서 굉장히 시야가 잘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어서 불편하다고는 한 번도 못 느껴봤고요. 중간에 또 디스플레이 창에서 표기되는 정보가 굉장히 많아요.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전화, 그리고 추가 설정도 가능하고 오디오 부분 지금 현재 재생 중이라든지 다음 곡 넘기는 것까지 전부 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성능 부분에서는 이제 뭐 감속, 가속, 페달을 얼마나 밟았는지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제로백을 측정할 수 있게 제로백 타이머도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게 생각보다 정보 나오는 게 광범위하더라고요. 그래서 운행하면서 굉장히 좀 많이 편하다고 느꼈던 부분이고요. 메모리 시트도 지금 전부 다 지원을 하고요. 그 외에 이제 오토하이빔이라든지 긴급 제동 경보등이라든지 전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상 프리미엄 등급 정도를 선택하시면은 운행하시면서 불편하신 옵션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인 부분은 제가 주행하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차량을 처음 타서 운행하고 엑셀 기아를 넣고 엑셀 밟았을 때 처음 느낀 점은 출력 좋다, 잘 나간다, 그게 가장 먼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2.0 차량인 경우에 앞에 설명드렸듯이 253마력이에요 게다가 토크도 지금 36토크로 전혀 부족함이 없죠. 그래서 여름철에 이제 에어컨을 켜고 운행을 하셔도 출력 쪽에 부족한 거는 크게 못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253마력이라는 수치가 2.0 터보 기준으로 뭐 아주 높거나 아니면 뭐 부족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냥 보통의 2.0 터보 엔진을 가진 차들과 비슷해요. 벤츠 E300이라든지 A6 그리고 뭐 BMW 530i랑 뭐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독일 2000cc 터보와 큰 차이는 없는데 차량 자체가 1500km 정도 되니까 많이 가볍긴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차량 전에도 이제 제 출퇴근 차량으로 E클래스 300, E300을 운행했었는데 그 차량과 이 차량을 타면서 놀란 게 말리부가 출력이 많이 부족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3천만원 중반, 초반 뭐 이 정도 금액으로 이런 느낌까지 날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뭐 현대 기아 소나타나 K5 2.0 터보나 1.6 터보도 다 잘 나가죠. 어쨌든 말리부를 타면서 느낀 게 잘 나간다, 그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실제로 지금 말리부에 들어간 2.0 터보 엔진이 같은 GM 제너럴 모터스 계열사인 캐딜락 쪽의 ATS나 CTS 쪽 거기에도 들어가고 북미 까마로에도 적용된 엔진이에요. 사실상 출력 쪽으로는 전혀 부족함이 없으실 거고, 다만 이제 플러스가 됐으면 마이너스 되는 부분도 있겠죠. 2.0 터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솔린이기 때문에 정숙성도 괜찮고 출력도 괜찮고,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터보가 달렸기 때문에 토크감도 괜찮아요. 오르막을 올라가거나 이제 뭐 추월을 할 때 힘이 굉장히 좋아요. 순간적인 토크가 굉장히 좋은 편인데, 단점이라고 하면은 연비가 조금 많이 안 좋은 편입니다. 실제로 이 차량이 이제 시내 주행을 하면은 한 6km에서 6, 7km 정도 나오는 것 같고, 고속 주행에서 한 100km 정도 정숙을 하면은 14km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나오는 차량에 비해서 뭐 연비가 좋은 편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안 좋은 편이죠. 연비는 조금 낮은 편인데, 어쨌든 출력과 토크, 정숙성 세 가지의 토끼를 잡았기 때문에 연비는 조금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연비를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3 2터보 모델을 하고 있어요. 그 차량도 이제 156마력에 24.1토크예요. 근데 다만 2터보 같은 경우에는 연비가 이 차량보다 공인 연비 자체가 3, 4km 정도 더 높아요. 대신 이제 출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1.3 2터보 같은 경우에도 일반 자연흡기 2.0 가솔린 정도는 나간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시고, 1.3 같은 경우에 굉장히 또 경제적인 모델이에요. 어떤 부분이 경제적이냐면 당연히 연비도 연비지만 추가적으로 1300cc이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또 그만큼 적게 나와요. 700cc에 대해서 적게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굉장히 이상적이고, 추가적으로 저공해 차량 등록이 됩니다. 2.0 같은 경우에 저공해가 안 되는데 1.3 터보 같은 경우에는 저공해가 되기 때문에 뭐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서울 이제 고속도로, 일부 고속도로에서는 통행료라든지 이제 주차료를 감면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세금도 적게 내고 연비도 괜찮고, 그래서 출력을 원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2.0을 하시는 게 좋고, 가성비 또는 이제 실용성을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1.3 터보를 선택하셔도 현명한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자체가 아까 외관에서 설명드렸지만 약간 쿠페형으로 나왔죠. 뒤에 리어 라인도 약간 이렇게 떨어지는 라인이고 앞에도 그렇게 높진 않은데, 그에 반해서 이제 대시보드 자체가 높진 않아요. 대시보드가 높지 않기 때문에 운전할 때 시야는 굉장히 좀 좋은 편이에요. 시야가 뭐 가려지거나 앞에가 안 보인다거나 뭐 그런 건 많이 없고요. 다만 A필러가 약간 눕혀있는 형상이기 때문에 좀 두꺼운 감은 있죠. 근데 그 부분도 크게 불편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이드미러도 되게 북미형의 같은 경우는 테슬라라든지 아니면은 제타라든지 즉 수입해서 들어오는 모델 자체가 운전석 쪽이 관광 미러가 아니라 그냥 일반 미러예요. 그래서 시야도 굉장히 좁기 때문에 차선 변경하거나 시야에 약간 좀 답답함을 느끼는데, GM 말리부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어차피 만들고 있고 생산하기 때문에 시원시원합니다. 사이드 미러가, 그리고 약간 좀 정사각형 형태이기 때문에 약간 뭐 이렇게 날렵하고 끝이 이렇게 작아지거나 그런 게 아니고 약간 사각형 형태예요. 직사각형 형태이기 때문에 시야는 굉장히 좋고 사각지대가 없을 정도로 양쪽 다 관광 미러고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재질을 보면은 실내 마감도 좀 우레탄이긴 한데 뭐 신경을 안 쓴 건 아닌데 뭐 그렇다고 또 고급지지는 않습니다. 그냥 보통
보통 정도고, 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께도 그냥 어느 정도 적당하고 딱딱하진 않아요. 약간 가죽을 덧대놨기 때문에 폭신폭신하다 그래야 되나? 폭신폭신하고 두께도 얇지 않아서 조금 오히려 손에 착착 감기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스티어링 조작도 마찬가지로 적당합니다. 이게 가볍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제 BM이라든지 그런 차량처럼 무겁지도 않고 그냥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적당한데 이게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주행 모드가 없어요. 원래 에코라든지 컴포트라든지 노멀을 하면 핸들이 조금 스티어링 조작 자체가 약간 편해지고, 스포츠나 뭐 스포츠 플러스 그런 모드가 있으면은 스포츠 모드에 두면은 핸들이 좀 묵직해지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타야 돼요. 좋든 싫든 이대로 타야 되고, 그래서 중간에 맞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리고 브레이킹 성능은 가속 성능이 워낙 좋기 때문에 브레이킹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중요하게 말씀드릴까 하는데, 브레이킹 능력은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 편이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 부스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력 자체가 브레이크 이제 부스터 탱크에 저장되어 있다가 추가적으로 담력을 내어주기 때문에 브레이크 성능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네, 우수하다고 보시면 되시고, 예전에 이 브레이크 부스트 탱크를 동호회에서 많이 다이를 하고 협력업체에서 작업해주고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스포티지라든지 투싼 SUV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피스톤 브레이크로 약간 밀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뭐 투피스톤으로 개조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담력이 많이 밀린다고들 생각하시기 때문에 예전에 카니발에 있는 진공 부스트 탱크로 많이들 다이 하셨죠. 이게 탱크에 담력을 보관해 놨다가 브레이크 밟을 때 담력이 부족할 때 탱크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없는 것보다는 좋습니다. 그렇다고 뭐 브레이크 캘리퍼를 업그레이드한 정도의 성능은 아니에요. 뭐 2P라든지 4P, 6P 그렇게 꽂은 성능은 아니고 단지 담력이 좋아진다고 느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오히려 뭐 2P나 4P 하시면은 제동 성능에 있어서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핸들 뒤에 보시면은 플라스틱으로 된 조종하는 게 있어요. 저는 이게 사실 패들 시프트 위치이기 때문에 패들 시프트구나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왼쪽에 2개 오른쪽에 2개 이렇게 이대로 있어요. 그래서 왼쪽 거는 위에 누르시면 다음 곡, 밑에 누르시면 이전 곡이 나오고, 오른쪽은 볼륨 조절이에요. 네, 이쪽에서 이제 조종하는 게 아니라 오디오 쪽은 이제 뒤에서 조종을 하는 거고, 패들 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핸들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상 이게 사용하기 많이 불편하죠. 불편하고 편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핸들 쪽에 있는 게 패들 시프트를 사용하기에는 훨씬 좋지만 사용하시는 분들 얘기고 사실 많이 사용은 안 하죠. 사실 이 차량이 지금 저는 처음 운행했을 때 조금 하드할 줄 알았어요. 예전에 보배드림이라든지 이런 자동차 커뮤니티에서 몇 가지 좀 유명했던 차량들이 있죠. 잘 나간다 하는 차량들, 가성비 좋다는 차량들, 뭐 SM7 3500cc라든지 아니면은 엑센트 디젤 수동이라든지, 그리고 뭐 골프라든지 서민의 뭐 포르쉐 골프라든지 이렇게 유명했던 차들 중에 하나가 라프디라고 있었습니다. 라세티 프리미엄 디젤의 줄임말인데, 그 차량도 제가 운행해봤는데 너무 놀랐던 게 현대기아 차량보다는 많이 좀 딱딱했어요. 소스 자체 기본 소스가 많이 딱딱해가지고 그 기억을 안고, 말리부도 이제 출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조금 하드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운행하고서는 조금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컴포트합니다. 편합니다. 그렇다고 뭐 코너링이나 그런 때 뭐 롤이 심한 것도 아니고 적당히 잘 잡아주는 편이고요. 가장 이 영상을 많이 찾아볼 분들이 이 차량을 구입하실 예정이시거나 아니시면은 이 차량에 관심이 있어서 많이들 보실 텐데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 차량을 그러면은 내가 구매하려고 생각 중인데 구매하는 게 좋겠냐 구매하지 않는 게 좋겠냐 그렇게 물어보신다고 하시면은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중고차 감가가 조금 있는 편이니까
중고로 어느 정도 오래되지 않은 차량을 중고로 구입하시는 건 정말 적극 추천인데, 신차로 3천만 원 넘게 주고 사시기에는 뭐 성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나중에 감가적인 부분에서 큰 손해를 보실 수 있으니까, 뭐 할인이 많이 받으실 수 있고 재고 할인이 많다고 하시면은 선택하셔도 나쁘진 않죠. 근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중고 쪽으로 잘 알아보셔가지고 신차급 뭐 많이 안 탄 차량으로 해서 선택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재밌는 차량 더 솔직하게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